계속해서 우리 이태우 파트너님 어떻게 보면 미 증시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하지만 국내 증시를 좀 보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간의 디커플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 방향성 탐색은 언제까지 좀 지속될지, 언제쯤 해소가 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혹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여줘야 된다.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업종이나 뭐 눈여겨보는 섹터 같은 경우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저 PBR 관련된 업종들 중심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이 방향성 탐색 기간은 뭐 연휴 이후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뭐 미증시에 대한 영향도 일부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화권 증시에 대한 영향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미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여부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현재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떤 뭐 13일에 발표될 CPI와 같은 이런 물가 지표들은 좀 둔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것은 결국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지금 뭐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방 변동성이 여전히 잔존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었던 어떤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비농업 고용 지수가 굉장히 예상치를 상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낮추는 요인도 같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에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3월 FOMC는 좀 지켜보고 가자라는 의견들이 좀 다수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화권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3월 예정되어 있는 양회 이전까지는 뭐 뚜렷한 경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3월 시장을 바라보면서 방향성 탐색을 우리 증시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우리 증시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약 3.6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어서 좀 순매수를 이어왔는데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섹터들을 좀 매수를 했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 밸류업 기대감에 따른 뭐 철강이라든지 증권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이제 밸류의 매력도가 높은 섹터 위주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큰 방향성에서 3월 증시를 바라보는 이 관점 그걸 유지하되 그 안에서의 어떤 저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밸류 매력도가 높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새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섹터 하이라이트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인 베스트 섹터들을 소개하는 시간, 투데이 섹터 하이라이트.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 받았던 섹터들 살펴볼 텐데요. 그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인 베스트 섹터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10위는 최근 실적 호조에 저 PBR에 따른 관심까지 커지며 뜨거웠던 자동차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잇따라 기록한 가운데 신약 후보 물질들의 기술 수출 성과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5위는 제약업체가 차지했네요. 이어서 7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소식 속 들썩였던 교육이 올라와 있고요. 계속해서 삼성 SDI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의 선두주자로 등장한 가운데 함께 강세 보였습니다. 2위는 2차 전지 전고체고요. 마지막 섹터 1위는 간밤 미국 엔비디아발 훈풍이 불어왔죠. 이와 함께 따뜻한 온기 받은 AI 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인 베스트 섹터들 확인해봤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파트너들의 선택을 받은 섹터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송재호 파트너 어떤 섹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AI 반도체 쪽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주 연속인가요? 계속해서 AI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요일마다 시장 흐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방송에서는 제가 자동차를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고 나서 상당히 급등주가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이제 반도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최근에 그 외국인이 돈이 어디로 들어갈지 부분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지금 수출해서 자동차 쪽하고 반도체 쪽이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그래서 AI 반도체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1월 달부터 외국계 그 펀드 자금이 아시아권에 135억 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28억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그 수출 데이터를 발표한 2월 1일부터 보면 그때부터 외국인이 선물 쪽도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 현물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결국은 수출 데이터거든요. 제가 핵심적으로 이런 게 강조하는 게 있죠. 기업의 우리가 밸류체인을 보는 것도 있지만 수출 데이터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준비된 PPT 내용 보시면은 외국인이 왜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담는지 확실히 알잖아요. 작년에도 계속 역대급 1위를 다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1월 달에도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1위를 지금 갈아치웠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GM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해 전기차 확대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더 그 공급망의 이슈가 완화됐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가 여기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재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전반적으로 56% 역대 3위로 올랐습니다.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보게 되면 네 보시면은 그 실적으로 수출 증감률에 보니까 메모리가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90%, 비메모리도 26% 살아나고 있고 작년 1월 달에 60억 불의 어떤 수출이 곤두박 쳤는데요. 지금 94억 불로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12월과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이고 이제 시작이란 점이죠. 이 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이제 메모리 가격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산 효과에다가 지금 그 수출입 그 동향에서 보게 되면요. 산업통상자부에서 나가는 물량 보니까 HBM이 많이 나오고 있다. DDR5가 많이 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좋고 또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다양한 온 디바이스 AI 쪽에 확산되면서 들어가는 기기의 메모리도 탑재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AI에 들어가는 PC 이 온 디바이스 AI 그 관련 PC들이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더해서 보니까 서버 쪽도 투자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들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지금 메타가 며칠 전에 20% 급등 나왔죠. 네, 맞습니다. 보면은 이제 4분기에 캐파를 30% 증액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가 깨달은 거죠. AI 쪽을 투자를 늦게 했더니 실적이 엉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올해도 빅테크 기업들이 20%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쪽.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목표가 상향된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골드만삭스가 이 목표가를 650불에서 800불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적과 더해지는 그 부분에서 그런 낙수 효과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형성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흐름에서 반도체 AI는 올해 내내 핫할 것이고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이 기계에 어떤 그 핸드폰이 수요량이 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메모리 탑재량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PC라든지 로봇, 자동차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직은. 근데 우리가 그 피부를 느끼고 봤을 때는 이미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AI 반도체는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들 관련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시 반에 오시면요. 저는 뭐 바닥주에서 이제 뭐 어차피 이번에도 서현이와도 급등주 나왔습니다. 저점에서 알려드렸는데 수익 실현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상한가가 5개 나왔습니다. 네, 5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점에서 AI 반도체 아시죠? 5개 안에 AI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전에 종목도 아시죠? 네, 핫하게 뭐 제주 반도체부터 관련된 오늘도 K스택을 40% 수익 실현했는데요. 이런 그 관련주도 AI 반도체 또 자동차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이따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이강무 파트너 어떤 섹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에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환경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네. 이쪽 파트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고체 섹터입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뭐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죠. 이제 정밀 화학 부분에서 이제 이 합병에 대한 소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 사업 강화, 뭐 수직 계열화에 대한 시너지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 합병에 대한 소식과 함께 급등세를 좀 보였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전고체에 대한 환경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농 화성이라든지 레이크 버티리얼즈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몇몇의 2차 전지 종목들 소재가 상당히 좀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엔캠이라든지 동아기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소재 기업들의 움직임들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매출액은 커지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진율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되는, 그러니까 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 안에서는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방향성은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을 훼손시키고 있는 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만 나온다라면은 2차 전지도 곧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키워드로 봤을 때는 오늘은 전고체가 확실하게 움직임이 나왔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 전고체 사업부에 대한 이 팀을 사업부를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오늘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뉴스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의 시제품에 대한 공급에 대한 샘플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만약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변동성이 살아나도 전고체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부진함 속에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안에서 전고체에 대한 종목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이제 성장에 대한 키워드가 중요한데 전고체에 대한 사업부에 대한 강화 소식은 이제 시작이다. 올해 삼성 SDI가 대규모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만큼 한농화성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저는 사실은 한농화성에 대한 내용도 좋았지만은 이수 스페셜티 개별적인 이슈를 벗어나더라도 황화 리튬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소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관심을 계속해서 두고 보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가 나오면서 저점에 대한 부분들 바닥 다지기를 확실히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태우 파트너는 어떤 섹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역시나 이제 PBR 관련된 업종을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자, 지난 시간에도 관련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이렇게 수익률 상위와 하위 5개 업종을 보시게 되면은 상위권으로는 뭐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 업종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위권으로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어떤 이 디스플레이, 증권 업종들이 좀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결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안에 있는 업종들은 상위권에 있던 하위권에 있던 저 PBR과 관련된 그런 밸류 매력도가 높은 업종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 PBR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저는 이제 설 연휴 이후에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어진 이후에 특히나 2023년 연초에 어떤 권고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서 연말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증시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기대감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간적인 부분들이 소요될 뿐이지 결국 장기적으로 오히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 PBR 효과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제가 실제로 이것은 지난 20년 기준으로 현재부터 지난 20년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백테스팅을 실제로 해본 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PBR에 따른 이제 V군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이렇게 나눠놨는데 1분위에 가까울수록 PBR에 대한 수치가 낮다, 즉 저평가되어 있는 분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위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고 PBR에 속해 있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월간 누적 수익률, 연평균 누적 수익률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1분위에 속해 있는 그룹과 이제 10분위에 속해 있는 그룹들이 이격이 점차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인즉슨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나 이 PBR에 대한 부분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위치해있을수록 좀 더 안정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좀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이 PBR만 낮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에 어떤 주주 가치를 좀 제고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아진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국 이익 모멘텀이 같이 증가해야지만이 효과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도 이 PBR과 ROE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복합적으로 했을 때 백테스팅 결과 또한 1분위에 속해 있는 PBR이 낮고 그리고 ROE가 높은 부위에 속해 있는 이런 집단들이
업종들이 연평균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 결과값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PBR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바라보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파트너와 함께 섹터 이야기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재호 파트너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강무 파트너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이 동고체 관련된 섹터를, 이태우 파트너는 저 PBR 관련된 섹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